원자력 재료 연력학 2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싱글 컴포넌트 시스템, 유너리 시스템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의 온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보죠. Single component system consists a pure element or one type of molecule that does not dissociate over the range of T of interest. 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온도 범위 내에서 어, 분해되지 않는 분자 혹은 그냥 퓨어한 엘리먼트. 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온도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면 엘리먼트도 다 디소시에이션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온도 범위 내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 분자나 이 원소의 그런 원자들 그런 걸로 구성된 시스템. 그런데 그게 이제 컴포넌트가 한 개인 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나면은 당연히 컴포넌트가 두 개인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죠. 세 개인 것에 대한 논의는 진도 범위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most of systems of interest are functioning under ambient pressure. 자, 이제 제일 먼저 압력부터 처리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관심 가진 시스템은 대부분 일기압에서 오퍼레이션 한다 이거죠. 뭐 우주로 뭔가 보내는 거 아니면 그죠? 네. 일기압이지 않습니까? Need to calculate the variation of G with T to predict the stable phases or mixtures in equilibrium at different T and 1atm. 그죠? 자, 이 같은 얘기여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압력은 일기압으로 고정을 했으니까 이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를 온도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어떤 그 페이즈가 혹은 어떤 페이즈 믹스처가 특히 이제 바이너리 이상의 시스템에서 어떤 페이즈가 혹은 어떤 그 페이즈의 믹스처가 스테이블해질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측하려면 이 G of T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관심 가진 모든 온도 범위 T에 대해서. 그래서 뭐 노테이션은 뭐 G는 이제 또 two independent macroscopic thermodynamic variable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P 고정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G of T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 번 얘기했죠. 키는 뭐였습니까? 스페시픽 키였죠. CP 적분하면 되는 거죠. CP는 뭡니까? 특징이 easily measured, readily available. 좋지 않습니까? easily measured니까 readily available 한 거겠죠. 측정이 쉬우니까 남들이 다 해놨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요 A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도 0켈빈, 0켈빈에서 온도 이렇게 증가할 때 CP 값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 했었죠. 엄밀히 말하면 10이었습니다. 12 그때는. 근데 뭐 CP나 10이나 이제 고체 재료에서는 거의 차이 없다라는 거. 이상기체일 때나 이제 CP에서 12를 빼면은 뭐 R이 나오고 이런 거 우리 유도했었죠. 이거는 이제 아이디얼 가스에서 얘기인 거고. 우리 지금 솔리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CP와 CB 값의 어떤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전 온도 범위에서 CP 값이 측정이 돼 있다 이거지. CP라는 건 뭘로 정의가 돼요? 시스템 엔탈피 값에 온도에 대한 이 그레디언트지.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 좀 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캐피탈 C면은 토탈 시스템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H면은 H에 프라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스몰 CP로 이렇게 적으면 그러면 이렇게 프라임 없이 H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 프로퍼티가 되니까 교과서들이 그렇게 대단히 완벽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런 뭐 프라임이라든지 뭐 이게 캐피탈이라든지 뭐 스몰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어떻게 보면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산재하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고 처음에 배우실 때 원칙을 정확히 익히셔가지고 교과서에 그냥 오탈자가 있어도 이거는 이거야지 이렇게 좀 가볍게 넘기실 수 있는 그런 좀 내공을 갖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CP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걸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네. 일단 CP는 이제 이게 측정된 값이고 온도 범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CP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엔탈피가 어떻게 구합니까? 절대 영도에서부터
어떤 온도까지 이제 CP를 이렇게 다 적분하면 되는데 이거 사실 그 절대 온도에서부터 하려면 저 불편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상온 주변에서 혹은 뭐 그 이상의 고온에서 어떤 시스템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굳이 절대 온도까지 내려가갖고 CP 값을 다 측정해갖고 와야만 할까요? 그죠? 네.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컨벤셔널하게 그러니까 298 켈빈 돼 있는데 뭐 실제로 298.25 켈빈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0 디그리 셀시우스 이거일 때의 엔탈피 값을 그냥 0으로 놓는 겁니다. 어떻게 0으로 놓을 수 있냐면은 쉬워요. 그냥 정의를 이렇게 적분할 때 이 로우 엔드를 그냥 0도로 놓으면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켈빈 스케일로 적분이 되니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298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적분 시작을 298로 해놓으면 이렇게 심플하게 298 켈빈 밑에서는 엔탈피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그보다 높은 데서는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CP 값은 언제나 파지티브니까. 자, CP 값이 우리가 열을 뺏었는데 시스템 온도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힛은 다우너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힛을 줘야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의 슬롭이 CP라 이겁니다. 요거 슬롭이 CP인데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CP의 증가세 자체는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이렇게 둔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시리얼로 어프로치 한다고 얘기했었죠. 물론 이게 이때도 논의할 때는 이 CB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이전 교과서였어요. 가스켈. 자, 그래서 이 보면 슬롭이 계속 가팔라지는 걸 알 수 있죠. CP 값이 미약하게나마 계속 증가를 하니까. 근데 이제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탈피가 약간 직선이 되나? 이런 느낌이 좀 들겠죠. 굉장히 고온 영역에서 직선에 가깝게 그렇게 거동할 거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 계산해야 됩니까? 엔트로피 계산해야죠. 쉽습니다. CP T로 나눠서 그냥 이렇게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스키마틱하게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어, 요 식을 써가지고 엔트로피를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CP하고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다 조금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그 정도가 좀 약간 이렇게 평준화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직선에 가까워진 느낌. 왜 그렇겠어요? 이 밑에 쪽에 CP 값이 낮을 때는 우리가 되게 작은 온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나누고 CP 값이 높을 때는 우리가 높은 온도로 하니까 이게 좀 그래프가 커브가 이렇게 좀 약간 펴진 느낌이 들죠. 엔트로피가 이렇게 증가는 하는데 약간 펴진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때는 그 마이너스 TS 값을 뺍니다. G 정이 있지 않으셨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마지막 그래프를 제가 맨 왼쪽에 그려놨는데 어, 여기 지금 보면은 그 Y축이 지금 한 개인데 올라가는 방향에다 H를 써놓고 내려가는 방향에다 G를 써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일일이 다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델 G 오브 델 T 서피는 이거 마이너스 S 엔트로피의 마이너스 값이었잖아요. 이거 보시면 엔트로피 값이 어때요? 온도 올라가면 계속 증가하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X축을 온도로 잡으면 G 값은 그냥 내려가기밖에 안 해. 내려가기밖에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절대 용도에서 엔트로피 어떻게 정했어요? 기억나요? S낫은 0으로 놨잖아. 그러면은 절대 용도일 때 0켈빈에서 G는 뭐가 됩니까? H가 되지. 근데 지금 우리가 H를 어떻게 정했어요? 298도에서 0으로 박았잖아.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절대 용도에서 G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지. 왜냐면 엔탈피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니까. 바이 데피니션. 자, 바이 데피니션.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0보다 낮게 시작하는 G 값이 감소밖에 안 하죠. 온도를 X축으로 놓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지금 이거를 사실 더블 엑시스로 놔야 되는 거지. H하고 G를.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잖아. H는 증가만 하고 G는 감소만 한다고. 온도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편하게 축 하나 그려놓고 위에다 H 쓰고 밑에다가 G 쓰고 이러고 퉁친 거지. 아시겠습니까?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 하나도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진짜 교과서 내용을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H값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거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갖다 옮겨 놓은 거야. 이렇게. 그죠? 그리고 슬로브는 CP고. 그 다음에 여기
H에서 TS를 빼면 언제나 이게 매칭이 되죠, 이게 제가 여러 번 말했던 H하고 G의 갭은 TS인데, 잠깐만요. 갭으로 나타낼 땐 TS로 해야지, 절대값 씌워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TS를 빼준 건데, 이게 양수고 양수니까 이걸 길이로 나타내려 그러면 TS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TS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두 그래프의 갭이. 고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H는 약간 직선 느낌으로 올라가고 G 값은 이렇게 더 스티프하게 되게 매다 꽂죠. 왜 그렇겠어? S 값도 미약하게나마 이게 증가를 하잖아, 계속적으로. 근데 여기다 우리가 계속 곱하기 t를 하니까 온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더 스티프하게 내려가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서 TS인데 T도 늘어나고 S도 늘어나니까 굉장히 좀 급격하게 G 값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싱글 컴포넌트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싱글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죠. 만약에 이 중간에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으면은 CP 값도 한번 잘려야 되고 엔탈피 값도 이렇게 한번 잘라서 떠야 되고, 그죠? 엔트로피도 마찬가지겠지. 엔트로피도 이렇게 잘라서 한번 떠야 되고. 왜냐면 페이지가 바뀌었다는 거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게 디스크리트하다는 거거든. 디스크리트하다는 거거든. 음, 디스크리트. 네. 디스크리트하다는 거기 때문에 단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났다 해서 모든 게 단속적으로 변하진 않지만, 이제 뭐 CP나 H나 S나 이런 것들은, CP가 단속이면 이거 다 단속이지 뭐.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H도 이렇게 한번 끊어져야 되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스무드하잖아. 모든 점에서 딱 봐도 미분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제 미분 불가능점이 나와야 그게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인 건데. 그러니까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서모다이나믹 베리어블 관점에서 보면은, 서모다이나믹 베리어블이 미분 불가능해지는 지점을 우리가 피스와이즈하게 트리트하기 위해서 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다가 이렇게 딱 튀어, 여기서 미분이 안 돼. 그러면 뭐 서모다이나믹 베리어블 간의 어떤 그 인터릴레이션십이고 뭐고 다, 기울기가 무한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야. 근데 그렇게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났으니까 여기서 잘라서 요건 요거대로, 요건 요거대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회피가 되죠. 그리고 여기 갭은 뭐라고 해? 요거는 뭐 레이턴트시다. 이렇게. 자, 뭐 대충 그런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실 거고.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밑에 이거 냅뒀습니다. 직접 유도하십시오. 컨스트 피해야 되겠죠. 여기 컨스트 피 이미 줬잖아, 그지? 자, 약간 허무한 감이 들죠. 거의 뭐 한 학기 가깝게 열심히 배운 내용들인데 휙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쉬운 케이스를 봅시다. 이제 유너리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퓨어 메탈이라는 게 유너리 시스템 아니야. 멜팅과 솔리디피케이션, 금속을 녹였다 얼렸다 하는 거지. 가장 쉬운 케이스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상이 형성이 됩니까? 모든 온도에서 리퀴드의 엔탈피는 솔리드의 엔탈피보다 높고, 리퀴드의 엔트로피는 솔리드의 엔트로피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멜팅 포인트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GS 값이 더 낮아서 솔리드가 형성되고, 멜팅 포인트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리퀴드가 형성된다.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했어요 이미.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나요? 여기 어딘가에서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저 얘기를 어디서 했지? 음, 어딘가에서 했을 텐데. 자, 이거지 이거. 이거하고 다른 게 있나요? at low T, at high T. 그래서 이게 솔리드하고 뭐 그 위에 리퀴드하고 이 most stable 페이지가 바뀌는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TM, 멜팅 포인트.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설명 반복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그래도 모를까봐 이제 in other words가 있습니다. 자, 온도가 멜팅 포인트보다 낮을 때 솔리드 페이지는 모든 페이지 중에서 가장 낮은 G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most stable 페이지다.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움 페이지다. 그죠?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 페이지란 말이 조금 웃기다는 생각 안 해요? 이퀄리브리움 페이지면 스테이블하지 않나? 굳이 왜 계속 중복으로 쓰지? 혹시 그럼 어딘가에 unstable equilibrium phase라는 게 있는 건가?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저도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요. 네. 반면에 만약에 온도가 멜팅 포인트보다 높게 되면 리퀴드 페이즈가 equilibrium state of the system이 되는 거죠.
자, 멜팅 포인트에서는 어떻습니까? Both pages have the same value of G and both solid and liquid can exist in equilibrium. 당연히 공존할 수 있다. 배웠죠? 자, 그거를 스키마틱하게 그린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델G는 G2 빼기 G1은 0보다 작다. 이 0보다 안 작으면은 스폰테니어스하게 리액션 안 일어난다 그랬죠. 깁스 프리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만 모든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뭐 개입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지금 실제 H 값을 그려놨어요. 어떻게 그려놨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잘 아셔야 되는데 실선으로 그려진 게 절대 영도에서부터 이렇게 TM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상변이.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실선으로 이렇게 D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점선이고 여기 요거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교과서들이 그래요. 항상 얘기하지만 뭐 그림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다 G값을 그려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TS 그래프가 없지만 이 위에 있는 H 그래프에서 이제 TS를 빼가지고 이제 G를 그려놨는데 그 보니까 솔리드를 실선으로 그리고 그 이 위에 거를 점선으로 그렸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 보면 여기 솔리드의 G 그래프인데 요 끝에는 점선으로 표시해놨거든. 아, 이거 넘어가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요거 지금 리퀴드 점선이잖아요. 근데 여기 좀 크로싱한 데가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지만 이 크로싱한 데가 E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의 의도는 분명히 뭐냐면은 실제로 형성된 상을 실선으로 그린 거야. 그리고 가상의 G값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형성되지는 않을 시스템이 이퀄리브리움 라인을 따라간다면 형성되지는 않을 그런 것들은 점선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죠? 자, 봐요. 리퀴드 H 값과 솔리드 H 값을 구해서 거기서 각각의 TS를 빼는데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리퀴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이 L 값이 있잖아요. 이 L 값이 미세하게 변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약간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약간 작아져요. 이거 왜 그런지 그 헤스스로 할 때 설명했거든요. 이거 가열할 때 상이 다르면 CP 값이 미약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CP 값의 그 차이 CPL 빼기 CPS 이거 뭘로 놨습니까? 이거 대CP로 놨잖아. 이게 인테그랄 해서 그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면 이게 이렇게 갭이 조금 줄긴 하지만 어찌됐건 리퀴드의 엔탈피 값은 솔리드 엔탈피 값보다 항상 위에 있죠. 왜냐하면 이 레이턴트 힘만큼 위에 있어야 되니까 모든 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리드의 그 엔탈피 값을 여기서 0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레이턴트 힘만큼의 차이가 있어야 되죠. 298 켈빈에서는. 그리고 절대 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야 될까. 근데 이제 리퀴드 상태에서 이렇게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리퀴드의 그 엔트로피 값이 언제나 솔리드 엔트로피 값보다 크니까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언젠가 그 낮아지는 G 값이 이 솔리드의 G 값을 네거티브하게 추월을 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이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온도, 그때 온도가 TM인 거고 그래서 그 온도 위로 올라가면은 이 리퀴드의 프리 에너지 값이 더 낮기 때문에 리퀴드가 형성되는 게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 된다. 리퀴드가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 페이지가 된다. 이 온도보다 위에서. 위에서는 솔리드가 안정하고. 그거를 이제 그 보여주는 스키마틱 다이어그램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제 델지가 0보다 작아야 뭐 스폰테니어스 체인지가 나는데 여기 이 지점에서는 델지가 뭡니까? 0이잖아요. 네, 0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개입이 없으면 상 변이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솔리드 투 리퀴드, 리퀴드 투 솔리드 어느 쪽 디렉션이든 간에 델지가 0인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델지는 두 개의 상의 프리에너지 값의 차이죠. 두 개의 상이 동일한 G값을 가지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걸로도 바뀔 이유가 없다는 거고 동시에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고 G값이 늘어나진 않잖아. 바꾼다고 해서.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두 페이지 뒤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퓨어 메탈의 멜팅과 솔리디피케이션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솔리드에서 리퀴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 다음에 베이퍼 얘기해야 되나요, 교수님?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좀 제가 절망스럽죠. 우리가 고체를 베이퍼로 쓰는 경우가 무슨 PBD, CBD 코팅하는 거 아니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L도 이게 금속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L을 했는데 물론 뭐 용도에 따라서 가능은 하겠지. 뭐 쿨런트로 쓴다든지 그러면.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쓰는 건 솔리드를 쓰려고. 그러니까 고체 재료 과학 공학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솔리드, 그러니까 솔리드에 이제 솔리드 1, 솔리드 2, 솔리드 3, 뭐 혹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거든. 솔리드 페이즈 이퀄리브리아. 그게 우리 관심사라고 얘기 몇 번 했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포메이션 오브 얼로트롭스 or 폴리모프스. 이것도 몇 번 했던 얘기예요. 절대 모르시면 안 돼서 계속 그냥 세뇌 교육하는 거예요. 자, 폴리모프 뭡니까? 모덴 원 크리스탈 스트럭처 페노메논 노운 에즈 폴리모피즘. 어떤 재료에서 뭐가 됐든 간에 페이지가 온도, 주로 온도 압력에 의해서 뭐 두 개, 세 개 존재하면은 그걸 우리가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통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드래곤 같은 게 사람으로 변신할 때 뭐 폴리모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단어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얼로트롭스는 뭐였습니까? When found in elemental solid. elemental solid일 때만 얼로트롭. The condition is often termed allotropy.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엘리멘탈 솔리드 아닌데 얼로트로피라는 단어 쓰지 말라 그랬죠? 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구별 못하면 괜히 논문 심사 받을 때 불이익 있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예. 심사위원이 좀 이 논문 작성자의 기본기를 의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solid phase가 can exist in different crystal structures. G curves can be constructed for each of these phase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를 봐. 이게 앞에 보면 우리가 어떤 금속이 있는데 걔가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다. 이건 쉽게 받아들이잖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얘가 고체 1, 고체 2, 고체 3 혹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상에 대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 커브 그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그죠? 네. 똑같은 거야, 이게. 솔리드 투 리퀴드나 솔리드 투 솔리드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솔리드 투 솔리드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좀 그걸 생소하게 느낄 뿐이지 덜 익숙하니까. 자, 그래서 그 각각의 그 고체 사항에 대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 커브를 당연히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고요. 컨스트럭션 할 수 있고요. And temperature at which they intersect. 교차할 때 뭐겠어요? 그때가 이퀄리브리움 템퍼러처지. 그게 뭐야?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템퍼러처지. 보통 TS라고 쓰는 거. 그래서 이거를 왜 TS로 쓰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또 물론 이 노테이션이 일관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혹시 솔리드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혹시 누군가 고문헌을 뒤셔서 이게 TS의 어떤 어원을 알아내게 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보통 TS로 많이들 써요. 네. 고체 간 상평형 온도에 대해서, 네. 상변이 온도에 대해서. 포도 폴리몰픽 트랜스포메이션. 자, 이제 폴리몰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로트롭을 이제 포괄하는 거니까 예. 얼로트롭을 여기다 쓰면 안 된다 했죠. 엘리먼탈 솔리드가 아닌데. 근데 폴리모프를 여기다 쓰는 건 뭐 안 될 것까지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선호하진 않아. 예. 왜냐면 그거 따지는 깐깐.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거 제가 미국 지도 교수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제가 얼로트로피 폴리몰피즘 이거 잘못 썼다가. 예. 그래서 이제 학생 때 그런 거 배워두면 뭐 좋습니다. 예. 모르고 졸업하고 나서 실수하는 것보다 낫잖아. 네. 자, 그래서 그 폴리몰픽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이퀄리브리움 T가 뭐다?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인터섹트 할 때가 그때다.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포 이그젠플. 참 이그젠플이라는 건 참 좋기도 하지만 싫기도 한 거예요. 그죠? 네. 뭘 좀 단편적으로 빨리 이해하는 데는 좋은데 이그젠플로 이해하면 그게 진짜 이해한 건가? 약간 항상 이런 좀 아쉬움이 남죠. 자, 애트모스페릭 P 이게 1ATM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 아이언이 can exist as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엡실론 페이지 빠져 있거든. 엡실론 페이지는 1ATM이 없거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일기압에서의 철의 그 솔리드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either body centered cubic BCC 페라이트. 제가 페레틱 마텐스틱 스틸 얘기했었죠. 자, 910도 밑에서는 페라이트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파철이라고 그러죠. 알파철, 알파 F2. or face centered cubic FCC 오스테나이트. 오스텐틱 스테인리스 스틸 얘기했었죠. above 9, 10. 910도 이상에서는 이제 감마철인 거죠. 이걸 감마철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럼 910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개 상이 당연히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고 있죠. 평형을 이루고 있죠. 둘 다 존재할 수 있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쉬운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익숙한 철계를 활용해 가지고 프레셔 이펙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이 친숙하게 느껴지셔야 되거든요.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 가지고 우리 한참 얘기했었어요. 처음으로 솔리드 그 이퀄리브리아 얘기할 때 그때 사용했던 그림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새로운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이퀄리브리움 템퍼러처라는 거는 압력 변화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그 아이스 스케이팅 얘기했었죠? 얼음이 부피가 크잖아, 물보다.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가 압력을 가하면은 르샤틀리의 원리 때문에 이제 어느 점 내림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과학 역사 이런 거 뒤져보시면은 로드 켈빈이 한 얘기가 있어요. 로드 켈빈이 뭐 이렇게 쿼테이션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이 만약에 물이 얼면 이제 부피가 늘잖아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어느 점이 반드시 내려야 된다는 걸 로드 켈빈은 예측을 했어요. 압력을 올리면. 만약에 어느 점이 안 내려가게 되면은 영구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네. 왜 그런지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클라우지우스 클라이페론 이퀘이션 우리 유도했었죠. 델 P 오버 델 T at equilibrium 델 H T Q 델 V. 이거 뭐 또 얘기 안 할게요. 열심히 유도했잖아 우리. 그 클라이페론 이퀘이션 하고 클라우지우스 해가지고 솔리드 부피는 그냥 퉁 하고 이렇게 여기 뭐 베이퍼 부피 넣고 그런 거 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지금 또 솔리드에다가 지금 적용할 모양이네요. 그죠? 이런 거에서 참 사람이 약간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다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유도 과정 잘 살펴보시고 그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공부가 되겠죠. 자, since closed effect gamma FE has a smaller molar volume than alpha FE. 자,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FCC라는 거에서 C가 클로즈 팩트잖아요. 그래서 이 아토믹 패킹 팩터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은 기억력이 제가 가물가물한데 BCC가 68%에 FCC가 74%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아톰이 동일한 다이아메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죠. 전체 부피에서 그 스피어로 가정된 아톰이 차지하는 부피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게 아니 뭐 FCC 처리든 BCC 처리든 철 아톰 한 개 무게는 당연히 같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질량이니까. 근데 이제 패킹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 계산으로도 뭐 6%인데 68%에 6%니까 거의 10% 가까이 밀도가 오른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이제 서머 익스텐전이 있어가지고 이 10%보단 덜 올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FCC가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게 BCC보다 큰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상의 밀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무튼 그래서 감마철이 스몰러 몰라 볼륨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은 이거 좀 재밌는데 DPDT가 네거티브라는 거지. 여기 뭐 이 교과서 노테이션 거의 제가 충실히 따른 건데 여기는 기껏 델피 델티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또 DPDT입니다. 내가 혹시 타이포 냈나? 아무튼 뭐 책 한번 확인해 보세요. 책 사신 분들은. 자, 뭐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진 않고요. 자, 이게 왜 네거티브입니까? 클라우지우스 클라이페론 이퀘이션이 여기 멘션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야겠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절대 온도 스케일에서 TQ는 파지티브 그죠? 자, 델 V는 어떻게 됩니까? 델 V는 지금 알파 처리, 감마 처리 됐으니까 스몰로 몰라 볼륨이 됐잖아. 델 V가 뭐야? 마이너스 값이네, 그지? 음수잖아. 델 H는 어떻겠습니까? 온도를 올려야 감마 처리 생기잖아. 델 H 값이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델 H 값이라는 게 레이턴트시라는 게 결국 이런 건데 우리가 온도를 올리면은 감마 처리 되거든. 이게 F라고 하면 안 되지. 감마 여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L이 이 밑에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에이, 이럴 리가 없죠. 그래서 델 H 이거 플러스입니다. 알려져 있는 거고 히팅하면서 애초에 상변이가 나는 거니까 당연히 CP 값이 넌지로 CP가 있죠. 특히 이것도 헷갈리겠다. CP라고 사실 그때는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P는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이게 지금 무한대잖아. CP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레이턴트 hit이라고 해야겠다. 네. 온도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상변이가 일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자,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죠? 응? 그럼 뭐야? 온도하고 압력이 방향이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 이 만약에 만약에 시스템이 처한 압력이 높아진다. 그 말은 뭐야? TQ가 내려간다는 거지. TQ가 내려간다는 거지. 반대로 압력이 내려가면 TQ가 올라오고. 그러면 무슨 얘기야? 압력을 올리면은 좀 더 낮은 온도에서 감마철을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자,
Unincreasing P lowers the TEQ 뭐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지금 우리 프레셔 이펙트 논의하고 있죠. 자, on the other hand 보면 del L TEQ is raised with increasing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del L이 어딘지 봅시다. 일단 이 책의 그림을 봐야겠죠. 여기 델타 아이언 여기 조그만하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리퀴드가 있죠. 요 라인이 지금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한 요 조그만한 라인이 이게 지금 델 슬래시 L 라인인 거죠. 보시면은 압력이 증가할 때 이 델 L 라인이 파지티브 그레디언트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팅 포인트가 여기서는 지금 리퀴드니까 멜팅이죠. 멜팅 포인트가 slightly increasing 하죠. 네, 압력에 의해서.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Due to larger molar volume of the liquid. 아니 아무렴 그 액체일 때가 몰라 볼륨이 더 크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계속 프레셔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 멜팅하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압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압력이 그 부피가 몰라 볼륨이 제일 큰 리퀴드가 제일 형성이 점점 안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압력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퀴드 페이지 안 생기겠지. 네. 온도로 다 녹여봤자 압력이 아톰을 서로 붙는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effect of increasing pressure is to increase the area of the phase diagram over which the phase with smallest molar volume is stable.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면은 가장 작은 몰라 볼륨을 가진 페이즈의 에어리어 그 면적이 그 페이즈 다이어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만 봐도 이걸 아실 수가 있어야 돼. 지금 압력이 이렇게 가는데 알파 이온 계속 줄잖아. 그건 무슨 얘기야? 아, 감마 이온이 알파 이온보다 몰라 볼륨이 더 작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프레셔 올리면은 이게 페이버러블 하구나. 근데 어떤 압력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감마 아이언이라는 새로운 상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죠. 그러니까 알파 아이언이 급격하게 그 자리를 내줘 이렇게. 그러니까 고압에서 알파 아이언은 별로 스테이블한 페이지가 못 되는 거지. 넓은 영역에서 스테이블하지가 못한 거지. 네. 그래서 어떤 압력이 이 125보다 좀 높은 압력 킬로바입니다. 참고로 단위는. 네. 일바는 거의 1 ATM으로 하면 될 거예요. 일바가 얼마더라? 0.98 ATM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의 1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압력이 진짜 올라가면은 알파 이온이 그냥 엡실론 아이온으로 그냥 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레디언트가 반전됐죠. 여기 보면은 알파 감마 라인은 이렇게 감소 이렇게 내려가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감마 이 엡실론 라인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아이언이 몰라 볼륨이 굉장히 작은 거죠. 감마보다도 더 작은 거야. 그래서 압력을 올리면 알파 아이언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죠. 반면에 델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델타는 리퀴드보다는 몰라 볼륨이 작으니까 이걸 밀고 가긴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감마 아이언이 얘를 잡아 먹어버리죠. 그래서 압력 조금만 올라가면 델타 아이언 다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됩니다. 철이 참 특이해요, 그죠? 네, 철이 참 특이해. 음. 그러니까 BCC다가 FCC다가 다시 BCC잖아. 네. 이런 재료가 또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철 말고는 아는 재료가 없는데, 제가 철 재료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철 말고는 이런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애들을 몰라요, 저는. 전 좀 굉장히 특이하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압력을 올리면은 약간 정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보입니다. BCC다가 FCC다가 그냥 녹아. 근데 사실은 이것도 대단히 정상은 아닌 게 뭐냐면 대부분의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금속들은 반대야. 보통 저온에서 FCC 하다가 온도 올라가면은 뭐 서머 익스펜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BCC가 보통 스테빌라이즈 돼요. 그러고 높거든? BCC에서 이걸로. BCC가 몰라 볼륨도 더 크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몰라 볼륨이 되게 작은 거에서 높은 걸로 올라가서 더 높은 걸로 올라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보편적이거든요. 대부분의 금속계에서. 예. 하여튼 철 참 특이해요. 예, 철 참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력이 올라갈 때 그 얼마쯤에서 사라집니까? 뭐 대충 이거 좀 프로포션 하기는 어려운데 뭐 무식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 10킬로바? 예, 그러니까 한 10 ATM? 10 ATM 어라운드에서 델타가 디서피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번에 썼던 그 페이지 다이그램에 보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가 로그 P거든? 로그 P고 ATM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1 ATM인 거죠? 위에 이게 2로 돼 있잖아. 여기는 뭐야? 이거 100 ATM인 거거든? 그죠? 100 ATM. 100 ATM이면 어딥니까? 여기입니까? 잠깐만. 킬로바잖아. 킬로바면은 그럼 잠깐만. 100 ATM.
제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킬로바면은 이게 지금 천기압 단위입니까? 말도 안 되네. 예, 천기압 단위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우리가 10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만기압인가? 만기압. 만기압이면 로그 취하면은 4잖아요? 4. 그럼 자,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이 위에 그래프로 가면은 여기 로그 P가 4인 지점은 아예 표기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4쯤 가면은 델타 사라진다는 얘기지. 압력 더 올리면 델타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렇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깁스프리 에너지의 프레셔 디펜던시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 LN 텀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텀 나오는 거. RT, LN, P 이렇게 이런 거 계속 봤었죠. 그래서 이 프레셔를 갖다가 로그 P로 갖다가 많이 그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뭐 LNP로 그리든지 뭐 아무튼. 자, 근데 이 여기 밑에 그래프 아래쪽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리니어 스케일로 그려져 있죠. 리니어 스케일로 그려져 있으니까 왠지 이런 애들이 선들이 곡선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쭉쭉 뻗은 게 직선이 좀 그런 걸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든 라인의 뭐 그레디언트에 대한 면밀한 계산 이런 거 이제 철계로 박사 받으실 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이 델타 지금 여기 이 밑에 있는 페이지 다이그램은 그러니까 뭐다? 사실은 이게 0부 지금 이 0이 사실 온도역인 거지 이거의 0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이거의 되게 위쪽 부분을 그린 게 사실 이 페이지 다이그램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엡실론 아이언도 나오고 델타 아이언이 사라지는 것도 나오고 뭐 한다라는 부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놨네요. 네. Which is the highest density page of the 3 allotrope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3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과거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늘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4라고 해야 맞죠? 왜냐면 알파, 감마, 델타, 엡실론이니까 그죠? 네. 리퀴드 빼면 4개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알파하고 델타는 BCC니까 하나로 퉁을 쳐서 3개라고 적은 건지. 네. 어,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예, 왜냐면은 여기 지금 알파하고 델타는 알파 델타 라인은 없잖아요. 존재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 다이그램 보고 우리가 이 뭐가 하이스트 덴시티 페이지인지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경험이 있으면 같은 크리스탈 스트럭처인데 얘는 고온상이니까 당연히 서멀 익스펜전으로 얘가 더 몰라 볼륨이 크다 이런 거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한데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간접적으로 봅니까? 이거 얘가 미는 정도만 봐도 뭐 알아야 되는 거고 한데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 질문을 여기다 던져놨네요. 이 페이지 다이그램을 보시고 모든 철 중에서 고체철 중에서 가장 그 하이스트 덴시티를 가지는 페이지가 뭔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지. 쉬운 거지만 안 배운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거 적어놨네요. 델지 오버 델피 이거 V다 이렇게. 그런 질문에 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제 설명을 좀 잘 이해했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빙 폴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드라이빙 폴스 for solidification. 자, undercooling achieves higher G value than that of the equilibrium phase at T가 TM보다 작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언더쿨링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리퀴드를 가지고 냉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언더쿨링을 할 텐데, 그러면 얘가 TM까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GS하고 GL이 같아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안 얼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드라이빙 포스가 빵이거든. 왜냐면 드라이빙 포스 딴 게 아니고 높은 깁스 프리 에너지거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이 있는데 이 상의 G값이 높아. 어떤 다른 상보다. 그래서 이게 상이 1에서 2로 바뀌면서 이 G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 G가 이제 뭡니까? 프리에너지, 웍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인 거니까. 그게 시스템에 내재된 에너지니까. 근데 그게 사라지면서 시스템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질 G값이 없는 거지. 왜냐면은 TM에서 정확히는 얘네들이 같으니까 그 이상 변화를 주지 않으면 상변이가 일어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천천히 이걸 쿨링하잖아요. 천천히 쿨링하잖아요. 그럼 TM에서 얘가 안 얼어요.
아니 교수님 뭔 소리예요? TM이 멜팅 포인트고 멜팅 포인트를 이렇게 내려가면 얼어야죠. 근데 응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TM에서 안 얼어. TM보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더 낮아야 돼. 그래야 얼어. 왜? 그래야 지금 여기 보면 이 델티만큼 더 냉각을 해야 예? 내가 리퀴드를 가지고 내렸잖아요. 리퀴드의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지금 내가 온도를 내렸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프리 에너지가. 이것도 재밌죠. 온도를 내리니까 시스템 프리 에너지가 올라가. 왜? 마이너스 TS 값이 점점 빼지니까 거꾸로. 자, 그래서 이제 G 값이 올라가서 이 GS보다 높은 지점에 위치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델지로 표기할 수가 있겠죠. 상변이에 어소시에이트하는 프리 에너지 차이. 그래서 요 갭만큼이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니까 이 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우리가 말 못하지만 정성적으로 얘들이 좀 빨리 얼겠네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느 속도에 미치는 뭐 다른 팩터들이 있겠지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게 지금 언더쿨링인 거고 언더쿨링 한 다음에야 얘가 비로소 어는 거고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지금 이 보라색 선과 빨간색 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상변이가 일어난다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지만 현실은 어떻게 돼? 이렇게 약간 오버슈팅해서 내려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재료가 움직이는 거 경로는 뭐 이런 느낌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뭐라 써 있나요? This extra free energy, 엑스트라 프리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should decrease, 감소는 당연히 돼야죠. forming, 형성함으로써, 고체를 형성함으로써 그거는 감소를 하겠죠. So acting as the driving force for solidification. 이게 이제 그 솔리디피케이션을 이끄는 그런 드라이빙 포스가 된다는 겁니다. 원동력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엔트로피 오브 퓨전을 구해봅시다. 자, 평형일 때 델 G는 델 H 마이너스 T 멜팅이니까요. 온도가 델 S는 0이어야 되죠. 평형일 때는 상변에 의한 프리 에너지 변화가 0이잖아. 왜? 요 엔탈피 증가량이 엔트로피 증가량하고 완전히 같은 거기 때문에 그때가 평형인 거니까. 네. 상변에 의한 엔탈피 증가량이 엔트로피 증가량의 그 TM을 곱한 것과 완전히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상변이와 어소시에이트하는 엔트로피 체인지, 엔트로피 오브 퓨전은 델 S는 델 H 오버 TM으로 나타내지. 이건 이미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델 H는 우리가 알죠. 이거 레이턴트 히트 L. 지금 레이턴트 히트 L은 여기에 지금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이 L은 어디 표기돼 있었나요? 여기 이거 안 지우고 넘어가니까 이런 게 좀 문제네. 자, 여기 표기돼 있었죠. 네. 자, 그래서 그 델 H는 우리가 흔히 L로 표기하니까 그래서 L 오버 TM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미라처럼 리차드 룰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여기 보면 숫자는 좀 달라요. 이 교과서마다 리차드 룰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기울기로 측정한 거라 가지고 데이터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로 이제 그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포괄하는 하나의 직선을 그어갖고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리차드 룰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이 책은 어디서 그 리사이트를 했는지 사이테이션을 땄는지 8.3으로 이렇게 했고 이 가스켈 교과서에 이게 8.31로 써있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대충 뭐 8.3 언저리입니다. 숫자는 비슷해요. 네. 자, 그래서 모스트 메탈에 이제 뭐 8.3 그러니까 엔트로피 오브 퓨전이 8.3 줄 퍼 몰 K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for small undercooling del CP can be ignored.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몰 언더쿨링 하니까 우리가 TM에서 T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이 스몰 델티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의 솔리드하고 리퀴드가 CP 값이 다를 거 아닙니까? CPS하고 CPL 값이 다를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고려해서 빼줘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무시하겠다는 거야. 작으니까 그건 그냥 빼자. 그냥 신경 쓰지 말자. 무시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델 H하고 델 S가 approximately independent of temperature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요 temperature를 말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이 데시피 값을 무시를 하니까 이 T에서의 델 H 델 S나 이 T에서의 델 H 델 S나 비슷하다는 거지. 예. 자, 지금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유가 뭐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의 CP 값의 차이가 이런 작은 온도 이 변화에서는 그냥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걸 무시를 하면은 이제 델 G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델 H가 뭐예요?
델 H가 레이턴트 이시고, 자, 시스템 템퍼러처는 TM이 아니게 됐죠. 시스템 템퍼러처는 T가 됐잖아. 뭐 단 1도라도 뭐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T가 됐고, 그 다음에 데레스가 이제 엔트로피 오브 퓨전이잖아. 그게 우리가 L 오버 TM으로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놓은 거야. 여기에서 이제 어프록시메이트리 인디펜던트 했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합칠 수 있죠. 요 L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통분인가? TM, LTM 빼기 TL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L 묶어내면 TM 빼기 T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TM 이렇게 되니까 요가 뭐야? 이게 델 T지. 델 T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델 G는 L 델 T TM 이렇게. TM 우리가 아는 거고 L도 우리가 알 가능성이 높고 델 T는 우리가 재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프리에너지 변화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퓨전. 뭐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솔리디피케이션 될 때 언더쿨링은 필수다. 그래야 넌지로 될 G 값이 있어서 반응이 일어난다.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다 너무 쉬워서. 네. 아, 여기서 좀 끊어가야 되나 좀 고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바이너리 솔루션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유너리 시스템에서의 상변이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바이너리 에너지로 가게 되면은 그 상당히 논의가 복잡해집니다. 적어도 유너리 시스템보다는 좀 복잡해져요. 근데 뭐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사실. 처음에 좀 헷갈리긴 하는데 금방 이렇게 이렇게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가겠습니다.